영덕 진보 전투는 국군 3사단과 독립기갑연대가 1950년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20일간 동해안을 따라 남하한 북한군 5사단과 766 유격대를 저지하기 위해 벌인 전투로 7월 1일 울진 탈환작전에서 시작된 동해안 전선 지연전의 마지막 공방전입니다. 이 기간 중 북한의 전쟁 목표는 국군을 완전히 경멸하고 미군이 한반도에 무사히 도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군 전선사령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남동부 해안의 포항, 울산, 부산을 신속히 장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대전을 점령한 후 부산, 상주를 점령한 후 대구, 안동을 점령한 후 포항 방면으로 진격하라고 예하 군단에 명령했습니다. 동해안에서는 5사단과 766 유격대를 투입해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하면서 영덕과 포항을 넘어 부산으로 진출하도록 했습니다. 북한군 5사단은 7월 12일 08시에 울진 남쪽 평해에 입성하여 이틀간 부대를 정비한 후 14일부터 영덕과 포항을 목표로 7번 도로를 따라 남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 5사단의 임무는 중동부 지역을 담당한 북한군 2군단에 앞서 포항까지의 주요 항구를 장악해 부산 공략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었으나 이 무렵에는 동해안에 배치된 미국과 영국 해군의 해상 포격에 완전히 제압당해 주간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 야간 전투 위주로 작전을 했고 미 공군에 의해 보급로마저 차단당해 손실된 전투력의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태백 산맥을 따라 내륙으로 침투한 766 유격대는 전선 후방에서 무장폭동을 유발하고 철도와 수송시설을 파괴하면서 국군의 퇴로 및 증원부대를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동해안 전선을 방어하고 있던 국군 3사단 24면대는 7월 13일 영해에서 철수하여 영덕 북쪽에 새로운 방어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이 무렵부터 동해안 전선에서는 미국과 영국 함정으로 구성된 유엔 해군 및 미국 공군과의 합동작전이 긴밀한 협조하에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했고 3사단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전 초기 증원을 나갔던 22연대의 원대 복귀와 독립기갑연대의 3사단 배속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강태민 중령이 지휘하는 22연대는 한강방어선에서 철수한 후 조치원에서 청주를 거쳐 황간까지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황간에 도착한 22연대는 7월 22일 국군 2사단을 수송하기 위해 황간역에 대기 중이던 20량의 열차를 이용해 23일 대구에 도착했으나 병력 손실이 막대하고 장거리 행군으로 피로에 지쳐 있어 재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3사단에서는 22연대에 즉각적인 투입을 보류하고 휴식과 병력 보충을 통해 부대 재편성을 실시한 후 24일 차량편으로 강구로 이동시켰습니다. 22연대의 진출이 늦어지자 국군 3사단장 이준식 준장은 박기석 소령의 공병대대를 기간으로 편성한 예비병력 500명을 나무리 북쪽의 구릉지대에 대기시키고 윤명훈 경무관이 지휘하는 강원경찰부대를 영덕 서북쪽 5km 지점에 3마리에 배치하여 산간소로를 따라 측방으로 침투하는 북한군 유격대에 대비하게 했습니다. 강원도 경찰국은 1950년 7월 19일 안동에서 강원도 경찰 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예하에 경찰 6개 대대를 편성하여 3사단에 배속했습니다. 예하 경찰 5대대는 김인호 총경이 지휘하여 청송을 중심으로 무장공비를 소탕하면서 주보급로 경비를 담당했습니다. 국군 3사단장 이준식 준장은 전투력이 약한 경찰부대에 김한일 중령을 파견하여 작전을 돕게 하면서 부득이할 경우 철수해도 좋으나 전황을 정확하게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원경찰부대는 작전 기간 중 많은 전과를 올렸고 상당한 숫자의 북한군 유격대를 생포했습니다. 목골제와 가마실제를 잇는 방어선에서 미 영해군과 미 공군의 화력 지원을 받으며 북한군 5사단을 저지하고 있던 국군 24면대는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도 계속해서 공격하는 북한군에 점차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 5사단은 10연대가 7번 도로를 따라 12연대는 그 서쪽 산기슭을 따라 남진하다가 미 영해군의 한포사격에 혼비백산하여 산악지대로 숨어들었고 이후 지속되는 해상포격과 항공폭격으로 인해 기동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었습니다.
국군 3사단은 이러한 막강한 화력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손실된 병력 보충이 뒤따르지 못해 북한군을 저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7월 14일 북한군이 공격해 오자 국군 3사단장 이준식 준장은 사단사령부를 영덕에서 포항으로 옮긴 후 예하부대도 영덕으로 철수시키려 했으나 미 고문관 에머리치 중령이 영덕지구를 고수해야 한다고 하면서 반대하여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북한군 5사단은 미 영해군의 함포 사격과 미 공군 전투기의 폭격에도 불구하고 16일에는 국군 23년대와 독립일대대 방어진지에 대규모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종원 중령이 지휘하는 23년대는 고래산 102고지, 167고지 선으로 후퇴했다가 17일에는 9mm 화림산 237고지 매정리를 잇는 선에 방어진지를 구축했습니다. 북한군은 7월 16일 11시에 해군 포항경비부 예하 1개 중대 규모의 용호대와 교전한 후 영해를 점령했고 국군 3사단은 7월 16일 사단지휘소를 포항에서 북쪽 강구로 전진시켰습니다. 국군이 계속 남쪽으로 밀리자 미 고문관 에머리치 중령은 미 8군 사령부로부터 책임 추궁을 받았고 에머리치 중령은 미 8군 사령부에 전문을 보냈습니다. 사태는 아주 절망적이다. 국군 23년대 병력 75%가 도로로 남하하고 있는데 사단장이 설정한 저지선에서 병력을 수습하고 미 고문관들은 공포를 쏘면서 독전하고 있다. 병력 수습이 성공하면 다행이나 실패하면 결과는 기대할 수가 없다. 미 고문관들도 식량과 휴식이 필요하다. 영해를 점령한 북한군 5사단은 7월 17일 하루 동안 탄약 보급 및 부대 정비를 실시하고 18일 오후에 영덕 근교까지 진출한 후 19일 06시부터 국군 23년대 방어진지에 포격을 가하면서 영덕 점령을 위한 대규모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영덕 북쪽 화수리에 배치된 23년대는 전날 분산후퇴하면서 전력이 약화된 부대를 정비할 틈도 없이 19일 미명에 북한군의 공격을 받고 공우시에 주력을 우곡리에 181고지, 207고지 능선으로 독립일대대를 50천 남쪽의 208고지로 철수시켰고 북한군 5사단은 7월 19일 09시 30분에 영덕에 무혈 입성했습니다. (7월 19일) 영덕이 피탈되면서 동해안 전선이 위기에 처하자 7월 20일 미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이 미 5공군 사령관 패트리지 소장과 25사단장 킨 소장을 대동하고 포항에 와서 전반적인 전황을 보고받고 국군 3사단의 병력 보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영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군과 공군의 화력 지원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워커 중장의 명령에 따라 미 공군은 포항 영일비행장에 40 전투비행대대를 투입하고 미 영해군은 동해안의 함정을 순양함 2척과 구축함 6척으로 증강시켜 국군 3사단을 화력으로 지원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미 육군은 영일비행장을 경비 중인 미 7기병연대 1대대 D중대에 81mm 박격포 소대를 투입해 23년대를 직접 지원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미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은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할 마지막 보루인 낙동강에 방어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포항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미봉책이기는 하지만 해군과 공군의 화력을 이용해 영덕에 배치된 국군 3사단을 지원함으로써 북한군을 영덕 강구선에서 저지하고자 했습니다. 워커 중장은 국군 3사단장 이준식 준장에게 전날 탈취당한 영덕을 탈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군 3사단 23년대는 7월 20일 오후부터 미 영해군과 미 공군의 지원하에 덕곡리로 진출해 북한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이면서 영덕 탈환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때의 전황이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7월 20일 오후 적은 사단 진지에 대구경 함포로 강력한 포격을 실시한 후에 보병이 포병과 항공기의 지원을 받으면서 수차례에 걸쳐 역습을 가했다. 20일의 공격에 이어 21일에도 미 영해군과 미 공군이 이른 새벽부터 영덕 일대의 북한군을 맹타했습니다. 북한군 진지가 순식간에 화염으로 휩싸였고 이왓대를 같이해 공격 개시선의 산계에 있던 국군 23년대는 지원 화력이 북쪽으로 연신되는 즉시 공격을 시작해 북한군 방어선을 돌파하고 영덕을 탈환했습니다. 영덕을 탈환한 23년대는 그 여세를 몰아 다시 진격을 시작해 화림산 237고지 매정리 선까지 진출했습니다. 이때의 전황도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7월 21일 적이 지상포와 함포를 동원해 사단 진지에 재차 포격을 가했다. 20분간의 포격이 실시된 후 일개 연대 규모의 적보병이 역습을 가해오자 10연대는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영덕을 포기하고 도시 북방 3km에서 5km 지역으로 후퇴했다. 국군 23년대가 영덕을 탈환한 7월 21일 밤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고 23년대 장병들은 주간 전투에서 쌓인 피로도 풀지 못한 채 방어진지 보강 작업을 실시한 후 삼병호에서 경계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의 일부 병력이 폭풍우와 어둠을 이용해 방어지대를 통과한 후 22일 이른 새벽에 국군 23년대의 배후를 급습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서 공격을 받게 된 23년대 장병들은 혼란에 빠져 분산 철수했고 후방 깊숙이 침투한 북한군의 소수 병력이 강구에 위치한 23년대 전술지휘소를 습격하는 사태가 벌어져 약 2시간 동안 지휘체제가 마비되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23년대는 공격 개시선이었던 208고지와 207고지, 181고지 선으로 후퇴하여 간신히 병력을 수습하고 방어진지를 재구축함으로써 위급한 국면을 겨우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군 5사단은 7월 22일 밤부터 23일 새벽까지 야간 공격을 실시하여 영덕을 재점령한 후 23일 18시부터 207고지에 18분간 포격을 가한 후 18시 30분에 Su-76 자주포를 동원해 강구 방면으로 남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군 3사단장 이준식 준장은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 50천대 안에 위치한 208고지의 독립 일대대로 하여금 북한군의 측방 진출을 견제하게 하고 23년대는 대부리 우곡리 선을 방어하게 했습니다. 이에 23년대장 김종원 중령은 허영순 소령의 3대대를 181고지, 백기천 소령의 2대대를 207고지에 배치하고 박재열 소령의 1대대를 연대 예비대로 173고지에 집결시켰습니다. (181고지의 3대대는) 연일 계속된 전투로 인해 장병들이 극도로 지쳐있는 상황에서 7월 24일 동이틀 무렵 고지 동쪽 기슭으로 침투한 2개 중대 규모의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고지 동록에 있는 정명환 중위의 구중대는 전초가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졸고 있는 사이에 침투한 북한군의 포위망 속에 완벽하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방어진지가 붕괴될 긴박한 상황에서 181고지 남쪽 기슭에 대대 예비대로 대기 중이던 박종병 대위의 10중대가 과감한 역습을 시도해 대대의 철수로를 개척하면서 3대대는 그무리에서 병력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10중대장 박종병 대위는 북한군 기관총을 제압하기 위해 박격포를 거의 수직으로 놓고 포격을 했고 이 중 한 발이 명중하여 북한군 기관총자가 파괴되자 곧바로 돌격하여 북한군 1개 중대를 섬멸하고 퇴로를 열었습니다. 207고지의 2대대도 1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동측방에서 압력을 가해오자 207고지 남쪽 1.1km 지점에 상금호 일대의 능선으로 물러났습니다. 주요 감제고지인 181고지와 207고지에서 23년대가 물러나기 시작하자 24일 07시부터 강구 앞바다에 포진한 미 영해군 함정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고 하루 종일 181고지, 207고지 선에 포격을 가했습니다. 해상 포격 지원을 받은 23년대는 25일 06시에 예비대인 1대대를 투입해 181고지를 탈환했습니다. 박재열 소령의 1대대가 181고지에 대해 역습을 시도할 때에는 전날부터 계속된 미 영해군의 함포 사격으로 인해 북한군 주력이 도주한 상태라 비교적 쉽게 고지를 탈환했으나 이날 야간에 북한군이 역습을 가해와 181고지를 다시 상실했습니다. 181고지는 고지쟁탈전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죽음의 고지라 불렸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전투가 반복되다 보니 사격전보다는 수류탄전과 백병전을 주로 했고 사상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 소대장의 희생이 많아 중사와 상사가 소대장을 대리했습니다. 이 무렵에 소무풍 소위라는 말이 생겼습니다.